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결혼식 당일 아침, 예슬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문 앞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가족과 신랑 측은 패닉에 빠졌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은이 갑자기 나타나 예슬은 나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선언하며 모든 것을 폭로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긴 생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미인으로 대학 시절부터 예슬과 절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그 우정은 점점 깊은 감정으로 변해갔다. 예슬은 28살,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범한 삶을 추구했다. 짧은 단발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매력적인 예슬은 지은을 만난 후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 결혼식 전날 밤, 예슬은 지은의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지은아,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너 없인 살 수 없어. 지은은 예슬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럼 도망치자. 우리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하자. 하지만 예슬은 가족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 했고, 어머니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늘 강조했다. 결혼식 당일, 예슬은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공항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고 지은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지은은 공항에서 예슬을 안아주며 이제 우리 자유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예슬의 가족은 지은을 고소하려 했고 신랑 측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지은과 예슬은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도망쳤다. 작은 모텔에서 첫밤을 보내며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예슬이 물었다. 지은은 우리 사랑이 진짜라면 맞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회사에서는 그녀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알게 된 후 미묘한 차별이 시작되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상사의 냉대가 지은을 괴롭혔다. 예슬의 가족은 추적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두 사람의 행방을 찾았고 어머니는 매일 울며 왜 우리를 버렸니?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예슬에게 가족과 화해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예슬은 그들은 이해 못해 나 동성애자라고 하면 B라고 말끝을 흐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금기시되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그녀는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예슬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지은이를 망치고 있어.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한편 신랑이었던 민주는 배신의 아픔을 딛고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지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해서 그녀를 해고시키려 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민준의 분노는 사회적 압력과 맞물려 더 커졌다. 지은은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다. 최근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예슬과 지은은 부산 해변에서 대화를 나눴다. 우리 포기할까? 예슬이 물었다. 지은은 아니, 싸워야 해. 이게 우리의 삶이야.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슬의 죄책감이 지은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너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예슬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자 예슬의 가족이 그들의 소재를 알아냈다. 아버지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와 모텔 문을 두드렸다. 예슬아, 집으로 돌아와라. 이건 실수야. 예슬은 문 뒤에서 떨며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지은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내가 동성애자라고?
우리 가문의 치욕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예슬을 보호하려 문을 열고 나섰다. 아저씨, 예슬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보며 내가 내 딸을 꼬드긴 거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위협이 시작되었다. 예슬은 아버지와 지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내면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과한 지은 없이 못 살아 사이에서 찢어졌다. 그날 밤, 예슬은 지은에게 자빠 말대로 돌아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그럼 우리 사랑은 뭐가 돼? 내가 날 버리는 거야?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첫 번째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예슬은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나도 모든 걸 포기했어. 회사, 친구들, 일하고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민준의 제보 때문이었다. 성소수자라는 소문이 퍼져서 인사팀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 지은의 내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예슬은 혼자 부산에 남아 가족의 압박을 받았다. 어머니가 전화로 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결혼은 다시 준비하자라고 설득했다. 예슬은 엄마,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예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동성애가 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다. 지은은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동창인 수진이 지은아, 예슬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정상. 사랑이 왜 비정상이야? 라고 반발했지만 수진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친구들의 배신감이 느껴졌다. 너희들은 이해 못해.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한편 민주는 예슬의 가족과 연합했다. 그들은 지은을 주괴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지은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예슬과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강제는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관계라고 말하며 압박했다. 지은은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라고 항변했지만 사회적 압력이 더 컸다. 예슬은 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왔다. 경찰서 앞에서 지은을 기다리며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울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 예슬은 아마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예슬을 만나 나한테 돌아와. 지은은 내 인생을 망칠 뿐이야. 라고 설득했다. 예슬은 민준 오빠, 미안하지만 사랑하지 않아. 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은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다. 사회에서 버틸 수 있을까? 예슬의 갈등은 깊어졌다. 2달 후, 지은은 부산에서 작은 그래픽 디자인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자 계약이 취소되었다.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클라이언트의 말에 지은은 좌절했다. 왜 사랑 때문에 직업을 잃어야 해? 그녀의 내면은 사회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예슬은 어머니의 병 소식을 들었다. 내가 사라진 후부터 엄마가 아프셨어. 아버지의 전화에 예슬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전마 보러 갈게 라고 말하고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예슬아, 내 선택이 날 아프게 해 라고 말했다. 예슬은 엄마,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그 여자와 헤어져 라고 요구했다. 이 방문은 예슬의 내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족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예슬은 밤새 울었다. 지은에게 돌아와 엄마가 아프셔. 어쩌면 돌아가야 할까 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럼 날 버리는 거야? 우리 약속은? 라고 반발했다. 이 대화는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혼자서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사회가 변해야 해라는 말들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한 멤버가 가족과 화해하려면 시간 걸려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예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예슬은 시간이 없어. 엄마가 라고 말했다. 민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예슬의 어머니를 통해 압력을 넣었다. 민준이가 내게 제안했대.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어머니의 말에 예슬은 흔들렸다. 그녀는 지은 몰래 민준을 만났다.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민준은 지은은 내게 안 맞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라고 설득했다. 이 만남은 예슬의 배신으로 이어질 뻔했다. 지은은 예슬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자꾸 서울 가? 지은의 질문에 예슬은 엄마 때문이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예슬의 핸드폰을 보고 민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날 배신한 거야.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예슬은 그냥 만나서 설명하려고 라고 변명했지만 신뢰는 깨졌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갔다. 내가 가족 선택하면 나 혼자 살아갈게. 예슬은 울며 쫓아갔지만 지은은 내 선택의 대가를 치러라고 말했다. 예슬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의 내면은 자책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예슬은 지은을 찾으러 다녔다. 부산 거리를 헤매며 지은아,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친구 집에 머물며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 사회의 압력과 가족의 간섭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예슬의 아버지는 다시 나타났다. 지은을 포기하면 모든 걸 지원해줄게. 아버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예슬은 아빠, 나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 그건 환상이야. 현실을 봐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예슬의 마음을 흔들었다. 재회 후 지은과 예슬은 관계를 재건하려 노력했다. 지은은 신뢰를 되찾아야 해라고 말했다. 예슬은 민준과는 끝났어. 너만 사랑해 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집 여자들 이상해.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편견이 있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은 회사에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왜 내 사랑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은 투쟁 의지로 불타올랐다. 예슬의 어머니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반대했다. 집에 오지 마. 내가 그런 선택을 한 이상 예슬은 덤마, 날 받아들여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가족의 단절은 예슬을 아프게 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는 게 맞을까? 그녀의 도덕적 갈등은 깊어졌다. 민주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는 지은의 회사에 찾아와 예슬을 돌려줘라고 말했다. 지은은 예슬의 선택을 존중해라고 대응했다. 이 대면은 긴장감을 높였다. 민주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우리도 고통받아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후 지은과 예슬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크지만 서로 지지하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상담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하지만 예슬은 여전히 망설였다. 아마도 헤어지는 게 나을까? 한 친구가 지은에게 예슬이 민준과 다시 만나고 있어 라는 소문을 전했다. 지은은 충격받아 예슬을 추궁했다. 사실이야. 예슬은 아니, 그냥 우연히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예슬은 가족의 압력에 민준과 만나 화해를 시도했다. 이 배신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이제 끝이야. 내가 날 배신했어 라고 말했다. 예슬은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라고 울었다.
지은은 집을 나가며 내 선택의 대가를 치러라고 말했다. 예슬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지은은 홀로 서울거리를 걸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였어. 그녀의 내면은 깨달음으로 가득 찼다.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예슬은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빠, 집으로 갈게요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했어. 분리 후,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LGBT 권리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는 연설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졌다. 하지만 예슬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행복할까? 지은의 내면은 여전한 사랑으로 아팠다. 예슬은 가족과 화해했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슬의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 없이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민준과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사랑이 없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몇 달 후, 지은은 우연히 예슬을 만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잘 지내? 지은의 물음에 예슬은 아니, 후회해라고 말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사회가 우릴 용납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지은의 말에 예슬은 울었다. 하지만 재결합은 쉽지 않았다. 예슬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고 지은은 다시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라고 말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지은은 운동을 통해 식탁을 얻었고 예슬은 가족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둘 다 상처를 안고 살았다.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편견을 비판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야. 사랑이야. 지은의 메시지가 퍼졌다. 예슬은 책을 읽고 충격받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법적 변화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LGBT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웠다. 지은과 예슬은 각자의 여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자유지만 대가가 따른다. 이야기의 끝에서 예슬은 지은에게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정말 사회의 희생양이었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약함 때문이었을까?